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 밖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현재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의 하락폭보다 더욱더 낙폭이 크게 늘어납니다. S&P 500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72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9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조금 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7,11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3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반등을 이어갔는데 초반의 상승세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1.17530달러 선인 0.15%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1,270달러를 회복을 합니다만 지지가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1,269달러와 1,270달러 사이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9달러가 또 다시 깨지네요. 69달러가 깨지면서 68.9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ECB 쪽과 달러 그리고 국채에 대한 다양한 속보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ECB의 금리 인상이 19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금리 인상 시기를 점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화가 무역 분쟁 고조 속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못하고 반대로 다시 이탈이 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는 중국의 투자 제한 등 이런 무역 전쟁 우려에 미 국채가는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렇게 발언하고 있네요. 지금은 미 10년 국채, 10년물 국채를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까지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ECB 금리 인상을 19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뭐 일단 올해 말까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시사한 만큼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욱더 늦어지는 19년 말이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과 10년물 국채 현재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지금 10년 국채 앞서서 짚어주셨던 엔화와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도 오늘 상승을 하면서 120선에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실까요? 네, 좋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또 얘도 차트 좀 봐야 되겠죠? 네, 차트 함께 볼게요. 우선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아랫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얘네들이 한 마디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미리 예상을 했든 몰랐던 얘네들이 한 마디였고요. 그럼 우선 고가에서 눌림들이 쭉 있었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저가를 인정하고 싸우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추세가 지켜줬기 때문에 이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니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우선은 저희가
그렇죠. 국채를 계속 매수를 노리고 있었죠, 저가에서. 근데 네. 원체 지루해서 저도 일부 정리하고 지금 손 안 대고 있는데 원체 손대 종목들이 많아서 얘들은 장기 롱포로 보는 매수였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한 파동이 끝난 상태라서 저도 이제 익절을 하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죠. 그리고 시황하고 상관없이 이런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지키고 배팅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늦었으면 늦었지 뭐 빠른 건 아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돌파 여부를 본다.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좀 힘이 약해서 부합을 뛸 수는 있으나 뭐 지속적으로 얘네들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추가적인 매수 배팅을 보시면 별 무리가 없는 그림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는 게 기법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걸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점을 아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단점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 우선 기본적인 성향에서의 지켜주고 배팅 가는 거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매수 시점이다 할 때 아니다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추가적인 그림들 지속적으로 열리는 구조의 상단부 제약까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그 의견, 미국채 10년물 매수할 시점이다라는 같이 동조적인 의견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쉬고 가는 동안에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뭐 그 구간의 속보 내용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쇼로 그렇다면 넘어가 볼게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장 100만 배럴 증산의 합의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가격대가 참 변동이 컸습니다. 전일장 가장 빠르게 급등하면서 69.34달러까지 5.38% 상승을 보였고요.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69.4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좀 빠지면서 68.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크루드오일 일단 뭐 오펙 총회라는 빅 이벤트가 지나갔는데요. 네, 먼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69달러가 이탈이 되고 68.81달러인데 그렇다면 지금 올렸잖아요, 가격대가. 올린 가격대에서 매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네,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네. 우선은 뭐 네. 또 오늘 저희가 매매 관점 봤던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오전 중에 이 구간 30대에서 20대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 매수를 드렸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흐름들은 뭐 오늘 또 교육하면서 리딩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들 구조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68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지금 68.50대 매도에 64.50 매수에 그다음에 보합 혼조세 그다음에 66.20을 돌파하면 68달러를 확인할 거고 70달러까지 보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게 우리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매수 드린 거는 얘네들 아래 구간에서 69.3435까지를 목표로 드렸었죠. 정확하게 이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리딩하면서 오기 전에 36에서 받으려 했는데 얘를 놓쳐버렸죠. 재매수로 한 번 더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마디가 이거였고요. 그리고 100개 마디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합 혼조세입니다. 단 우리가 얘네들 매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얘네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69.60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는 보지 않고 입지를 시작해서 얘네들 맞고 싸우자. 그래서 69.60대를 가면 걔네들 매도를 바로 쳐도 좋은지를 확인하자. 단 오늘 목표는 30대 중반이다. 그래서 우선은 얘네들 100개를 끌고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도는 가능한 구간이고요. 대신 얘를 추세로 끌고 가기에는 별로 그렇게 깊은 매도 세력은 아닐 거다. 그래서 68달러를 바로 깨는 거는 아직 보기가 좀 부담스러운 구간들이고요. 네.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시 실제 얘네들 고가를 높이기 시작하면 매도를 시작하자 그랬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아래에서 아침에 분석할 때는 30대 저항인지 60대 저항인지 아니면 그 위를 더 추가적으로 수요일까지 더 칠 건지 아직은 좀 헷갈렸던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얘 매수에 익절을 시키고 저는 3433부터 매도를 쳐놓고 그 다음에 걔를 빼먹고
다시 한 계약으로 홀딩하고 볼 건지 아니면 다 올청하고 다시 재매도를 노릴 건지 그걸 오늘 저녁에 가서 고민을 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69달러부터는 좀 부담이 된다고 보시고 총 180만 배럴 정도를 이제까지 감산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한 150만 배럴까지도 증산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다 전반적으로 100만 배럴이라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100만 배럴 자체가 다 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한 60만 배럴 정도로만 증산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수요가 앞으로는 뭐 200만 배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실전 매매할 때 고민해야 될 건 이거죠. 우선은 증산에 대한 실망 때문에 얘네들이 올려쳤다. 그리고 원래 그림들이 있었었죠. 이제 눌렸다 가느냐 아니면 바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깊었던 시기였고 자 그렇다면 우선 증산의 우려 때문에 얘네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증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먹었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걔네들은 다시 고점과 점의 중심 자리까지를 확인하러 왔었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69달러, 68달러 후반대는 시장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심 이상부터는 한번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매도를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올라간 것까지는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잠시만요. 네. 선이 네. 그냥 이걸로 할까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선은 최고가까지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럽고요. 대신 얘네들 추세 저항에 맞닿는 구간이다. 그렇다면 이 위부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네부터는 롱포 분할로 싸워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9.60대부터는 절대 추가적인 매수 안 보고 매도 입지를 시작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바로 볼 건지를 그걸 고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오늘 그림이 이제 30대까지밖에 30 중간까지만 먹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고점을 높이다 실패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헷갈리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배팅을 하더라도 얘네들 무너지면 그냥 매도를 이제 마중 나가서 분할 대비를 하는 싸움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튼 이 구간에서는 매수 쫓아갈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를 봤기 때문에 이 위에부터는 매도 쪽 롱포를 볼 수 있느냐 볼 거고요. 우선은 지금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선 증산을 했기 때문에 고점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애들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그걸 걱정하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증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못 높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바로 롱포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점을 높이는 상방 제약부터는 지속적인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을 끌고 보자. 그래서 69달러 이상부터는 다시 반등 노릴 거고 물론 저희 사이는 우선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치겠죠. 오늘 매수하고 단타 매도를 친 거기 때문에 얘네들 못 빠지면 다시 한번 올라온 놈들을 수요일 날쯤에 다시 한번 끌고 가는 전략들을 노리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심 부분에서의 혼조세들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저가, 고가, 중심 자리에서 뭐 이거다 저거다 너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림 저희가 보는 거 다 끝났기 때문에 반등에서의 단타 매도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단타 매도를 노리는 거는 무조건 손절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보다 좀 더 윗자리를 저는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여서 여기서 마감을 한 거지 얘네들 바로 병곡이다고 아직 확신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깨진다면 얘네들은 위에 애들 안 잡혀주고 그냥 빠져버리려고 하는구나 할 수는 있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를 좀 더 기다리신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빠진다면 그거는 이제 뭐 매도를 하나 쳐놓고 단가를 맞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단가를 69달러 위에다 맞출 생각을 하고 분할 대비를 해서 롱포로 이번 주 화요일 저녁부터 해서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은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큰 반등 시에 재매도 전략으로 차익을 내려놓은 거 보시고요.
관심사는 이렇습니다. 얘네들의 핵심 보합일 거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돌파한 구간부터 빠진 구간까지 얘네들의 핵심 보합일 거고요. 이 구간들이.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능성들이 61달러까지 장기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를 두 마디 끊어서 앞으로 매도 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혼조세에서 갖고 있더라도 기회만 된다면 내일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등 매도를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지난주 증산에 있었을 때 가격대 올린 가격과 현재 부근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 대한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반등 시 재매도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렸고 69.60달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단 매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베이커 휴지 원유 채굴 장비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863대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대가 줄은 862대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오펙에서는 100만 배럴의 증산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원유 채굴 장비 수가 딱 한 대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68.94달러 선으로 0.5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후에 좀 우려감 속에서 조금 혼조세였다가 다시 오른 가격대인데요. 자, 박나은 캐스터 이 증산에 대한 부분과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에 대한 감소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외신 쪽에서는 크루드오일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오일 소식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만 배럴 증산을 발표를 했죠. 지금 이렇게 100만 배럴 발표 소식 이후에 지금 오일 가격은 소폭 좀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 먼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제 가격에 이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이 공급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의 이런 이제 회의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오펙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지금 여기서 이 부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오펙의 목적은요. 이제 더 이상 과잉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고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US뱅크에서는 조금 더 많은 증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도요.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 이 100만 배럴 전체 증산이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네수엘라나 앙골라 같은 이런 상황들, 이 분열 이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 증산이 아무래도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부족분은 아무래도 오펙의 국가들,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좀 채워야지만 이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목표치를 조금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MBD 뱅크 이제 두바이의 그 에미레이츠의 MBD 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가격을 아무래도 이 오펙 회의 후에 65달러에서 70달러 정도가 브렌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올해 전반적으로 이 가격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굴착 장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싱크로드 캐나다라는 오일 샌드 이제 장비가 지금 약간 생산을 중단을 하면서 360만 배럴 정도가 7월 정도 내내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 같다라고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다는 소식도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의 오일에 대한 이 적자를 계속해서 좀 악화시킬 것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펙은 더 많은 증산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산량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관들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조금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전문가의 진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좀 더 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외신 쪽 의견도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한편 이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셰일 오일 회사들은 지금 이런 오펙의 증산 발표에 매우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익을 얻는다는 건데요. 지금 셰일 오일 생산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증산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공급과 가격이 좀 더 맞춰지면서 이 지금 셰일 오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수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오펙의 결정 때문에 조금 호황세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들 잠시 후에 제가 또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현재 68.84달러, 지금 다시 소폭 내려오면서 0.7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앞서서 반드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61달러까지 다시 밀릴 걸로 하고 이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네.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능성은 이렇죠. 어차피 얘네들은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싸웠었습니다. 아래부터 굉장히 혼조세로 많이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하고 봤었기 때문에 월물로 보자면 12월 초 물량으로 매수를 잡고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최종 3개월 물량들은 다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맞다 틀리다 말할 상황은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그렇게 해서 최고 월물로 매도를 치고 후 월물로 매수를 잡고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65달러 얘가 우선 핵심이죠. 만약에 얘네들을 우리가 관심 가는 게 아까 그겁니다. 외신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넘어가서 추세 지지력 구간에서 계속 혼조세를 뛸 거냐 아니면 하단부를 추가적으로 내릴 거냐 그걸 이 아래서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자리부터 분할로도 싸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보합 혼조세로 드는 걸 보는 거고 이제 물론 리스크가 좀 더 적은 윗구간으로 올라와주면 굉장히 유력하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이 정도의 보합 혼조세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와서 고점을 때린다면 걔는 굉장히 좋은 매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성격이 급하고 배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매도 분할을 유지하시고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1달러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61달러까지 하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68.85달러 선으로 초반에는 69달러를 회복은 했지만 이내 또 완전하게 안착은 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 61달러까지 하방 쪽으로 가격대 열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1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살펴드렸고요. 마지막 이슈인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요, 1270달러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268달러, 126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의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전일장은 소폭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입니다. 마스터님, 골드 의견 준비되셨을까요? 다시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이미 관망을 확정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관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골드 관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좀 지켜봐야 하는 자리일까요, 마스터님? 네, 이것도 차트를 봐야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기 전에 우선 얘네들 그림은 1270달러를 지키고 얘네들을 배팅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시도해보는 애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돌파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출렁거릴 거다 하는데 얘네들을 저희가 배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밀렸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1270달러 기준으로 부합 혼조세에 듭니다. 그래서 우선 싸우고 나서 얘네들이 돌파해서 지키는 아이들이 배팅이 들어가야지 매수인데, 지금 상황은 얘네들 저항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기준을 못 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아래쪽으로 막혀버린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어서 얘네들은 부합 혼조세로 중심 1270달러를 중심에 놓고 싸우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눌림 매수 배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림을 길게 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의 관심을 갖고 보자 했는데, 이제 얘가 빠졌다 오기 때문에 혼조세라서 약수익을 그냥 끝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얘네들 지속적으로 계속 부합만 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의 추가적인 반등 반락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유로 달러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좀 혼조세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게 이제 좀 복잡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지키고, 잠시만요. 네. 통화에서 보시자면 우선은 유로 그림은 일봉상에서의 매수를 계속 가고자 하는 그림이고, 달러는 좀 더 밀려야 되겠다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을 띄어야 되는데, 우선 얘네들은 이제 눌림을 더 보려고 하는 거죠. 눌림을 더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구조 내에서 이제 고점 근처에서 혼조세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성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랬지만 골드는 그렇게 되면 뭔가를 기다리는 도중에서는 얘네들은 빠른 움직임에 보합권을 계속 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유로 달러하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 걔네들은 위아래로 굉장히 같은 지수들을 출렁거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완전하게 추세를 한쪽으로 깨고 얘네들이 빠져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냥 관망세입니다. 그래서 쟤네들 또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관망에 드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제 외신에서 나왔듯이 누가 보더라도 1270 지수 굉장히 중요한 지수들입니다. 그럼 얘네들 중심으로 이미 보합을 띈다는 거고요. 고점을 높이고 그 다음부터 못 높였고, 그 다음에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높이기 시작해서 추가적인 낮추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합 혼조세죠. 그렇다면 굳이 얘네들 에너지가 함축적으로 모아져 있을 때 굳이 여기서 매수네 매도네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무포로 관망을 하시고 추가적인 그림들이 나왔을 때 걔네들을 반대매매 칠 건지 추세를 이용해서 끌고 갈 건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추세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고점을 시도는 하지만 그 전부터 오늘 고점부터 추가적인 꾸역꾸역 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고 위아래로 출렁거렸기 때문에 우리도 일찍부터 얘네들 1270 중심으로 부합 혼조세 뛴다 확정을 짓고 그림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그림들이 난 다음에 월요일날 방향성 보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난 다음에 지켰던 추세를 못 지키거나 눌렀던 저항을 뚫었을 때 방향성을 보는 게 더 유익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마스터님 지금 골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달러가 급락을 해도 골드는 일단 좀 추가적으로 못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그래요? 네. 골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오늘 누가 골드를 배팅해도 됩니까? 물어봤었어요. 네네. 그래서 오케이. 우선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제가 좋습니다. 아직은 좀 힘은 약해 보이지만 1270 지수 위에서 아까 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위에서. 그래서 얘네들 눌림에서 여기서 배팅을 들어가도 좋다 이랬어요. 얘네들이 확연하게 오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얘들을 지킬 거다. 근데 얘네들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약수익청을 해버리고 부합을 보는 거였거든요. 걔네들 배팅할 땐 작은 구간을 노리려고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보합권에서는 매물대가 있었기 때문에 혼조세였고 얘만 보자면 배팅을 안 했었겠죠. 근데 얘네들 배팅의 가능성이 얘를 지속적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4지수를 깨고 내려온 시점에서는 얘네들 또 반등을, 오히려 얘네들은 반등 시도를 하면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그만큼 강한 저항점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돌파 이후에 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들이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 1295달러까지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1270달러 중요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안착을 못하고 여기서 혼조세를 띄면 얘네들이 막혀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여기 보합 구간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넘어간 이후에 봐도 충분히 먹을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선은 보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가려는 힘들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당연히 골드도 그에 맞춰서 따라갈 거고요. 뭐 이렇게 보자면 뭐 전반적으로 패턴들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뭐 추가적인 눌림 양호한 상태고요. 그림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갈까 두려운 상태지 반등한 애들은 막히기 굉장히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64지수를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64지수를 빼야지 그래야지 달러를 다시 매수로 노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달러 인덱스는 추가적인 눌림들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구간까지 지지력을 확보할 때 아래 구간에서 다시 매수로 돌리는 걸 관심 갖고 보고 얘네들이 빠지게 되면 골드도 당연히 반등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명확히 빠졌다 확인이 될 때 골드가 따라서 출발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93라인까지 열려있는 하락이 이어질 때 골드에 대해서도 반등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것이다.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골드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앞으로 골드의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역시나 달러 인덱스가 무너질 때 골드는 추가적으로 상승,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골드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현재는 1268달러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외신 쪽의 의견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지금 뭐 무역 전쟁 이야기와 또 지금까지 항상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오늘도 조금 반복적으로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가격은요, 지금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달러가 이제 워낙에 강한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지만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이제 골드의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제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지금 아무리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정학적 이슈 혹은 무역 전쟁 같은 이슈 속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예전만큼은 이제 좋지 못하면서 골드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외신 쪽의 소식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네. 지금 달러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달러 가격을 이를 저지할 만한 지금 어떠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강대국의 이런 서로의 경제 위협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는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 조금은 빛을 볼 수 있겠다라고 당스케 뱅크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골드가 워낙에 다른 이제 뭐 국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워낙에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인기가 혹은 그의 상승분은 장담할 수가 없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 가격은요, 지금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조세를 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른 영향들에 따라서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전망에 대한 소식들도 각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지켜보면서 투자에 조금 유의하셔야
하락되지 않겠냐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달러 하락에 대한 무역 전쟁 우려에 대한 부분까지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시각이 11시 32분 지나면서 개장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변화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S&P 500은 1%가 넘는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네요. 2,725포인트, 1.14%까지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초반에 S&P보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분도 많습니다. 7,091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78%까지 하락세가 이어가고 있고요. 유로FX는 지금 1.17590달러 선으로 1.17 중반 라인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 1268.2달러 선으로 0.23% 하락세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8.87달러 선인 0.6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요, 양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2% 가깝게 하락분을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고, 상담 내용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신 상담 먼저 확인할게요. 끝자리 696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가 제일 살아가는 마스터님, 파운드화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오늘 통화 질문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브리티시 파운드 현재 구간 가격대 살펴드리고 선재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티시 파운드 지난주에는 유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이어갔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도 추가적으로 소폭이나마 상승하네요. 1.3323 라인은 0.05%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유로FX와 동조화되면서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브리티시 파운드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네네. 얘는 또 직관적으로 볼 때는 눌린 매수 쪽이 좀 유리해 보이네요. 그림 네. 자체가. 자,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금 달러 영향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로 좀 더 전반적으로 해서 그래서 일봉상에 보면 아까 유로하고 그림이 같죠. 유로하고 그림이 같은 패턴들입니다. 아랫구간들 지지하고 전 저가를 깨고 올라가서 멈춰 있는 상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얘네들 위에서는 얘네들 추세는 의미가 없죠. 급등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세를 지켜주고 노려가는 그림들 보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혼조세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봐야 될 구간이 이 구간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지키는 구조 내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매수 배팅들 유리하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눌렀던 추세, 그 다음에 그 기준들을 다시 돌파 안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급등을 줬었죠. 자, 무리한 급등을 준 다음에 크루드오일하고 비슷한 거죠. 크루드오일처럼 무리한 급등을 준 다음에 걔네들 지키고 배팅을 계속 유지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채널의 가능성이 있어 아래 눌림에서 매수 배팅을 유리하게 보시는 게 좋고요. 우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들 고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 고점 갈래. 갈 수 있어. 힘만 좀 실어줘봐.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으니까 힘만 좀 실어줘봐. 알았어. 버티고 있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구간에 왔을 때 중심 자리부터 아래 하단부까지 지지력을 받고 매수 배팅을 하시고요. 걔네들은 이제 중심에서 잡을지 이제 하단부에서 잡을지죠. 근데 그거는 좀 움직임을 지켜보고 저도 리딩 할 때나 딱 잡아내기가 좋은 상태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중심에서 해서 아래 하단부를 버티는 구조 나쁘지 않겠죠. 단 빠른 돌파보다는 아무래도 혼조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위에서 잡고 아래를 버티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다. 그래서 중심에서 잡고 위에를 돌파하는 걸 하루 이틀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리티시 파운드에 대해서도 오늘 유로와 더불어서 통화적인 부분 좀 많이들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눌림시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지난주에 이어서 파운드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의 지수가 워낙 1% 넘게 빠지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질문이 추가적으로 좀 꾸준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인데요. 끝자리 8874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소님, S&P, 나스닥 둘 다 급락이 엄청 나오는데 지금 매도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 워낙 매도세가 거의 추세적으로는 좀 확실해 보인다라고 시청자님께서는 좀 판단하신 것 같은데 마소님,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우선 지금 들어가면 어떨까요? 네. 네, 지금 들어가면 무섭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이 구간 때 뭐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했었고, 뭐, 7010대를 좀 못 오는 구간까지를 이제 목표로 보는데, 이제 이걸 믿고 배팅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선은 믿고 싸우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임의대로 들은 거고, 제가 100% 항상 맞을 수 있다고 가정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가를 깨고 내려와서 얘네들 배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을 계속 매도가 약해서 얘네들을 맞고 싸울 수가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얘네들 아까 보합에서 뚫었고 그 다음에 얘를 막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배팅을 해서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항상 왜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걸 저가에서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마디가를 확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편해요. 근데 얘네들이 저가도 몇 개고 계속 여기서 혼조세를 들어버리면 용기 내서 배팅한 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간 애들은 분할 대비를 마음 편하게 할 걸 고려해놔야지, 얘를 장기적으로 분할 안 잡히면 나는 목표가까지 홀딩할 거야. 오늘 안 가? 내일까지 홀딩 해볼 거야.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심리가 조절되는 거지, 막연하게 얘네들 해도 됩니다 해서 갔는데 얘가 새벽까지 배팅 못하고 보합 혼조세를 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오차를 두고 한 번씩 막 건들다가 빠지고 건들다 빠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냈던 용기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시고요. 그거 하실 거면 여기서의 대비가 필요하다. 당연히 얘네들 매도를 쳐야죠. 지금 자리에서. 이 어려운 구간을 누군가 돈 내고 배팅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얘네들을 막고 이 위에를 못 올라오게 이쪽부터 해서 막 치열하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물약 털면 뭐 반등이나 주겠죠. 지금 시점은 계속 매도를 시도해 봐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계속적으로 본인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애초에 얘네들 배팅 입질 해놓고 오늘 가면 아쉽지만 따라갔으니까 한 계약, 두 계약 정도로 이 정도만 먹고 끝내고 그 다음에 많이 반등되면 단가를 맞춰서, 오늘 빠진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배팅할 때는 한 계약으로 이 정도만 먹겠다. 지금부터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미 빠졌다 했으니까 전 저가에다 분할되게 하고. 그래서 단가를 여기서 들어가더라도 이 구간에다 맞출 생각을 해서 두 계약으로 이걸 먹든지, 아니면 지금 배팅해서 인내하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죠. 그 용기가 없다면 얘는 배팅해봤자 어차피 못 먹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능력이고, 계속 출렁거리는데 무서워서 이거 갖고 있겠습니까? 얘네들 대비해서 무조건 가. 믿고 하는 사람이 가든 안 가든 홀딩해서 먹고 뭐 버티고 먹고 이런 구조가 되지,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미 제 전략들이나 제가 보는 거, 제가 극복해냈던 방안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러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런 추세에서 또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1% 넘는 하락. 지금 S&P도 1%대 지켜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뭐 초반에 낙폭보다는 조금은 회복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따라 들어가셨다가는 참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렇듯이 해외 선물 좀 정석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실시간으로 매번마다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들의 실시간 리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요. 자,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시면 선재 마스터님을 톡방에서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런 다양한 전략과 의견도 함께 공유가 가능하니까요. 톡스타 들어오셔서 선재 마스터님을 또 톡스타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도 있네요. 미국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6.7%로 월가 예상치보다는 큰 폭에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CNBC 쪽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첫 50%를 좀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이어서 박나은캐스터 외신 쪽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무역 전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지금 피부로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이제 오토바이 제조업체들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할리 데이비슨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제조 공장을 지금 이전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요. 지금 이 관세가 원래 6%였던 부분이 이제 EU가 보복 관세를 지금 미국에 대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31%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아무래도 공장을 미국 이외의 곳으로 지금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EU의 철강에 대해서 25%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그래서 EU가 이에 대해서 이 세계무역기구의 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네, 트럼프가 이제 이에 따르지 않자 역시나 22일부터 보복 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무려 9일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치적인 보복 관세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기업들, 뭐 EU라든가 미국의 기업들은 지금 이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한동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이제 이런 보복 관련 관세 소식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계속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무역 전쟁에 대해서 보복 관세 피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추진, 바로 이런 직접적인 영향력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도요, 투자 제한 우려에 반도체주의 증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속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 우리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에서도 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하시고 보수적으로 접근 가능을 하시는 것이 이후에 보인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이렇게 마스터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선재 마스터님 오늘 차트 설명도 좀 직접 해주시고 새롭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항상 드릴 말씀이자 오늘 또 말씀드렸겠지만, 그렇습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최선의 선택에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분석에서 명분이 생기고, 본인이 분석하는 게 가장
차트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믿으시고 그걸 또 이뤄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신다면 뭐 전문가 트레이더 일반 사람들 구분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날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진 못하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유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보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안정적인 매매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나연 캐스터 마지막 소식 함께 할까요? 네. 네, 지금 마켓워치 실시간 속보에 보면은요, 이 다우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312포인트까지 이제 급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일 이평선까지 하회할 전망이다라는 헤드라인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내일도 아무래도 무역 전쟁 이슈가 가장 좀 주요하게 전달드릴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소식 그리고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신세계 2부에서 함께한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